이 영상은 개인의 공부를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의 분석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반말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매매 분석의 복기부터 해보자. 매매 복기를 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결정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분석했었냐면 얘가 임펄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봤어. 물론 3파가 잘 카운팅되지 않았지만 임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얘가 임펄스일 경우에는 이 처음 시작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계속 숏만 보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임펄스가 깨진 거니까 얘가 임펄스가 아닌 게 컨펌된 그 순간부터는 다시 롱을 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틀렸다. 결과적으로 내가 봤던 이 파동 카운팅이 임펄스가 아니었고, 얘가 왜 임펄스가 아닌지를 난 지금 분석해야 되는 거고, 1번. 어쨌든 현재 흘러온 타점은 얘가 임펄스가 아닌 걸로 흘러온 거지. 임펄스였다면 전저를 지켰어야 됐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어야 됐는데 전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이게 임펄스가 아닌 이유를 일단 1번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일단 1번은 임펄스가 아닌 이유를 찾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동을 카운팅 해야 되는 거지. 이 파동도 임펄스처럼 보여. 그치? 그래서 얘는 임펄스가 아닌 게 확실해졌는데, 임펄스가 아닌 게 확실해졌어. 왜냐면 전저를 깼기 때문에. 그런데 얘도 이제 임펄스로 보인다는 거지. 얘가 임펄스로 카운팅이 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조금 아까운 게 얘가 만약에 임펄스로 내가 카운팅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고, 애초에 여기서 진입했던 롱을, 그리고 여기서 바닉하고 스윙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만약 얘가 임펄스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면 여전히 나는 스윙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더불어 여기에서 추가로 스윙을 진입할 수 있었을 텐데 얘를 한 2배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얘를 임펄스로 카운팅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스윙과 그리고 추가 타점 둘 다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 얘가 임펄스로 읽히지 않는 것부터 일단 한번 다시 매매 복귀를 해보면, 여기에서 조금 애매했던 게 어디가 제일 애매했었냐면 여기 3파가 애매했었어. 1, 2, 1, 2. 잠깐만. 자, 여기 3파가 1, 2, 1, 2, 1, 2. 아, 1, 2, 1, 2, 1, 2가 아니구나. 여기가 제일 애매했었지. 어쨌든 여기가 제일 애매했었어. 자, 그래서 얘를 한 파동으로 본다면 1, 2, 3, 4, 5로 봐도 1, 2, 3, 4, 5로 봐도 1, 2, 3, 4, 5로 봐도, 그런 다음에 1, 2, 여기가 ABC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왜 저기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했을까? 뭐가 잘못됐던 걸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카운팅했거든. 여기가 1, 2, 3, 4, 5로 카운팅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1파, 여기를 2파라 봤고, 그 다음 얘를 3파라 봤는데 여기가 사실 카운팅이 잘 안되긴 했었지. 이 3파 카운팅이 잘 안되긴 했었고, 근데 끝까지 얘를 임펄스로 고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스윙 타점도 그냥 야기절을 해버렸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타점도 들어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게 딱 실력인 거다. 이걸 볼 수 없는 게 딱 실력인 거야. 얘를 임펄스로 카운팅 했다는 게 딱 이 정도가 내 실력인 거야. 얘를 임펄스로 카운팅 했다는 게 딱 이 정도가 내 실력인 거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떨어진다고 겁을 먹었고,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전절을 갱신할 거라는 생각에 빠르게 익절을 해버린 건데, 만약에 빠르게 익절을 한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지면 빠르게 익절했을 때 더 뚫고 내려가면서 강력하게 갱신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전저갱신,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강력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저를 갱신할 확률이 높아졌고, 또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전저갱신 회복하는 듯 했다가 또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저갱신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강력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저를 갱신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걸 임펄스로 읽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페이크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졌던 이 임펄스처럼 보이는 이 무빙, 임펄스처럼 보이는 이 무빙, 그리고 강력하게 떨어진 이 힘이 사실은 임펄스가 아니었고, 마지막 스윙에 다시 재차 상승하기 위한 페이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안 돼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윙 타점도 약익절 해버렸고, 그리고 내가 더 추가로 불입할 수 있었던 이 부분에서의 기회도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임펄스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강력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파동으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지. 나는 여기를 1, 2에 1, 2, 1, 2 이런 식으로 봐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1, 2, 3, 4, 5에 1, 2, 3, 4, 5에 1, 2, 3, 4, 5라고 하면 이걸 3파라고 봐버리면 1파, 2파에 3파, 4파, 5파가 남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임펄스가 아니었다고. 이 전절을 깨므로써. 이게 조금 너무 아쉽다는 거지. 이걸 2파로 보기에 이게 너무 길었나?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되는 거였나? 왜 임펄스가 안 됐던 걸까? 임펄스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A, B, C에 A, B, C에 A, B, C에 A, B, C로 봤어야 됐던 건가? 아, A, B, C로 봤어야 됐던 건가? 1, 2, 3, 4, 5에 1, 2, 3, 4, 5에 1, 2, 3, 4, 5.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아, 이거를 못 봤구나. 아까 3, 3, 5 파동이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무조건 임펄스의 3파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렇네. 여기가 A, B, C로 내려왔고 여기가 A, B, C, A, B, A, B, C라고 한다면, 그래서 A 파동, B 파동 나왔고 C 파동이 만약 5파동으로 나온 거였다면, C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온 거였다면 1, 2, 3, 4, 5에 1, 2, 3, 4, 5에 1, 2, 3, 4, 5로 3, 3, 5파동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와, 3, 3, 5파동으로 해석도 되네. 만약에 내가 이걸 ABC, ABC, 그래서 AB, C파동의 5파동 완성으로도 볼 수 있었다면, 그럼 여기에서 내가 무조건 임펄스라는 전제로 익절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3, 3, 5파동이라는 ABC 파동의 종결로 읽을 수 있었다면 롱타점을 잡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은 내가 그 당시에는 이 분석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ABC가 될 수 있구나. 이게 ABC가 될 수 있구나. 2파가 너무 긴 걸 좀 의심해 봤어야 됐는데. 아쉽다. 2파가 긴 걸 의심해 봤어야 됐는데 2파 긴 거를 너무 간과한 것 같아. 그치, 임펄스라 하기엔
여기가 너무 길잖아. 임펄스라 하기엔 여기가 너무 길었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좀 길었잖아. 2파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는데 그럼 이걸 ABC로 A파, B파, ABC로 봤어야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길게 나왔다는 것만으로 1파, 2파로 단순하게 보려고 했던 게 조금 아쉽다. 2파와 4파 조정, 보통 2파 조정에서는 2파 조정에서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이 잘 나오나? 2파 조정에서 어쨌든 이걸 ABC로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얘를 ABC로 볼 수 있었다면 그럼 이 전체를 ABC 하락으로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애초에 내가 가졌었던 뷰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107,000까지 가는 ABC의 뷰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얘를 임펄스로만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잡은 기회도 놓치고 추가 기회도 놓친 거지. 기회 비용도 놓치게 된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읽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닐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임펄스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임펄스가 아니라 ABC였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ABC가 맞았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ABC여야 해. 임펄스였으면 전자를 또 갱신하러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1파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었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해석할 거면 1파 규칙을 어기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임펄스가 임펄스가 아니긴 한 거지. 그래서 매매복귀를 해보자면, 매매복귀에서 잘못됐던 점은 얘를 막무가내로 임펄스로 해석했다는 점. 2파가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점 의심하지 않고, 2파가 이렇게 김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쭉 뻗은 하락이 나와서 1, 2, 3, 4, 5가 될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점. 그게 반성할 점이고, 그럼 이제 현재 나온 차트를 또 분석해보자. 이때까지 나온 차트는 그래, 여기는 임펄스가 아니었고 ABC였고, 그럼 이제부터 갈 차트를 또 분석해보는 거지. 그럼 A, B에 A, B 파동 나온 거지. 그러면은 A, B, A, B, C가 나올 확률이 높아. 마지막 파동은 지그재그로 나올 확률도 높지. 그리고 지그재그로 나온다면 5, 3으로 나올 확률도 높고, 만약에 여기가 1파라면 여기가 A, B, C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1파라면 1, 2, 3, 4, 5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얼만큼 눌렸을 때 어떻게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여기를 만약 임펄스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기가 만약 임펄스가 된다면 내 손절 라인은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는 너무 멀다. 너무 멀어. 만약에 얘가 더 조정을 받아서 이쯤까지 온다면, 얘가 임펄스로 해석되고 이쯤까지 온다면 한 4배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다면 한 5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 정도까지 오지 않는다면 1배 내지 2배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여기가 대신 임펄스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여기가 임펄스가 맞으면, 여기가 임펄스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쯤인데, 여기가 임펄스가 확실히 맞으면, 그리고 만약 618을 지켜준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 테니까 107,000까지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손익비도 나쁘지 않으니까 1배로 들어가면, 2배로 들어가면 한 30%의 수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임펄스로 해석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건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가정하고 분석하는 게 좀 위험하려나? 그렇게 보려고만 할 테니까. 근데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봤었을 때는 조금 많이 명백하게 나왔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A에 B에
다음에 1, 2, 3, 4, 5 3파 4파 그리고 5파가 4파가 이걸로 마무리된 건가? 4파가 이렇게 단파동은 좀 아닐 것 같아. 4파 5파동이 나왔다고 조금 애매해. 5파동이 나온 걸로 보긴 좀 애매해. 근데 이제 5파는 간혹 자주 뭉개지긴 하니까. 그래서 아니면 그냥 단파동 3파 그냥 이거 단파동 4파라고 보면 가격 조정 깊은걸 5파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A, B, C, A, A, B, C, B, A, B, A, B, C, A, B, C, C가 되는 거지. A, B, C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임펄스로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또다시 A, B, C로 올라갔다 또 A, B, C로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한 이쯤에서 다시 파동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 잡았는데 임펄스가 나와주면 좋고 만약에 임펄스가 안 나오고 또 ABC가 나오면 또 익절한 다음에 더 저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ABC A 파동이 완성된 자리에서는 ABC로 내려갈 거여도 단기 반등이 일어나야 되고 임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공통 구간으로 먹을 수 있어서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 나오는 모양을 보고 진입 타점을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타점은 어디를 기다려 볼 거냐면 여기를 기다려 볼 거다. 이게 임펄스가 맞는 것처럼 보여. 또 가볍게 분석한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들긴 하는데 얘가 진짜 임펄스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얘가 임펄스 시간이 된다면 또다시 얘가 임펄스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얘가 만약에 임펄스가 맞다면 A, B, C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펄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A, B, C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했을 때 여기에서 롱타점을 들어갈 거다. 저기에서 롱타점을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에서 롱타점을 들어간다면 얘가 임펄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손절 라인은 어디로 들어올 거야? 손절 라인은 여기로 둬야 되겠지. 익절 라인은 저 위쪽으로 둬야 되는데 근데 공통 구간이 여기로 짧게 끊긴단 말이야. 그럼 단타로 들어가야 되나?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손절 라인을 훨씬 더 짧게 잡아야 되겠지. 단타로 들어갈 자리면 손절 라인 훨씬 더 짧게 잡아야 되고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 보면서 여기서 단기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만큼 단기 타점 잡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쯤에서 한 번 더 상승하고 하락하는 한 번 더 여기 전고를 갱신하고 하락하는 그 파동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쯤에서 전저를 갱신하고 여기에서 만드는 그 타점에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너무 매물대가 없어서 여기도 매물대 비었고 여기도 매물대 비었고 여기도 매물대 빈자리라서 매물대가 비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저를 돌파하면 훅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지받기보다는 왠지 매물대가 너무 많이 다 비어서 그래도 여기 매물대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다. 여기 매물대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지 않을까. 만약에 전저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잡게 되면 이제 스윙 타점도 잡을 수가 있지. 스윙 타점을 여기서 한 5배로 잡을 수도 있겠다. 이젠 얘가 근거가 되는 거니까 얘 근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여기가 임펄스가 맞았는지 여러 번 더 체크하는 거. 그래서 임펄스가 맞으면 이 전략을 유지하면 되고 임펄스가 아닌 게 발견이 되면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끝.